부동산 온에어 박주연입니다. 대개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면 보통 부동산 투자를 가장 많이 떠올립니다. 그만큼 이제 부동산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면서도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떤 부동산을 선택해야 하고 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는 많이들 알지 못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접근 방법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한 단계씩 알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알찬 정보들 제공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1부에서는요. 먼저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시장의 핵심 이슈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용산구로 이동을 합니다. 용산구 한남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살펴볼 거고요.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638-3994번 열려 있고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많은 정보 제공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온에어 준비된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이슈부터 지역 분석까지 자세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로운 투자자문 함주원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서울시 부동산 주택 시장을 보게 되면 이제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재개발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재건축도 완화의 이슈가 나오면서 재건축도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아파트보다는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재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이제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이제 강의 주제 한번 보시면은 재개발 시간과의 싸움, 이제 앞으로 빨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재개발을 하면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개발 속도 그만큼 빨라진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제 통합 심의, 말 그대로 이제 신속 통합이라든가 공공 재개발에만 적용이 됐었던 통합 심의가 이런 일반 민간 재개발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 기사 내용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정말 이제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게 이제 투자 지역이죠. 어떤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정말 재개발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높은가, 이게 또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높은 시세 차익과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일반 민간 재개발도 사업 속도 빨라진다. 어떻게? 바로 일반 민간 재개발에도 통합 심의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 이제 사업 속도가 크게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될지 첫 번째 이제 기사 내용을 토대로 이제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지역적으로 알아보셔야 되겠죠. 지역적으로 봤을 때 서울의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는 지역, 바로 용산입니다. 투자 조건 모두 만족하고 있는 입지 조건입니다. 그만큼 입지가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고 투자자분들은 어떤 이제 용산 안에서도 어떤 지역을 주목을 하셔야 될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 저평가, 그다음에 소액 접근 가능하고 나중에 개발이 됐을 때는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는 지역, 바로 홍제동, 서대문구에 위치한 홍제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홍제동 앞으로의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고 개발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홍제동 입지 조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봤을 때 일반 민간 재개발 사업 속도 빨라집니다. 투자자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바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서 이런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보도 내용 두 가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통합 심의로 민간 재개발, 재건축이죠. 그다음에 재개발 속도 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 자체를 좀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이제 통합 이제 심의를 추진한다 이렇게 허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이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뭐 10년에서 뭐 15년 정도 걸린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번에 이제 신속 통합이라든가 공공 재개발의 경우는 통합 심의가 들어가면서 한 5년 정도 단축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통합 심의가 바로 일반 민간 재개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보도 내용을 한번 보면은 서울 재개발, 재건축, 시공사 선정 빨라진다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시공사 선정이죠. 시공사 선정의 경우는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그다음에 관리 처분 전에 이렇게 중간에 이제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졌었는데 이게 그 앞으로 한 단계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이죠. 현행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변경이 됐다. 조합 설립이 나고 나서 바로 시공사 선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봤을 때 정비사업 초기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뤄냈을 때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기간을 현행 사업 시행의 인가에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앞당길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가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발의 단계입니다. 이제 넘어야 될 산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언제 시행이 될지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시공사 선정이 앞으로 당겨졌을 때에는 그만큼 이득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조합 입장에서만 봤을 때 조합 입장에서는 이런 뭐 이제 조합원들을 끌어 모아서 돈을 걷어서 이런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죠. 조합원들의 돈이 아닌 이런 뭐 은행권이라든가 뭐 시라든가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시공사 선정이 되기 전에 사업이 무산이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해 두기 때문에 시나 아니면 은행권에서는 이런 대출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공사 선정이 앞으로 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시공사에 대한 이런 자금이 그 조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으로 사업이 운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업 속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단계가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분들은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어디에? 바로 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서울시 안에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량 부족에 따라서 그만큼 이제 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앞으로 사업 속도 빨라집니다. 예전처럼 이제 재개발이라고 하면은 10년에서 뭐 15년 정말 늦어지는 경우는 20년 이상 걸리는 사업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재개발하면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 아니다. 정말 이제 10년 안팎으로 7, 8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가 있고 그만큼 아파트를 한 채 10년 안팎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 그러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뭐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에 이런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 너무 높죠. 쉽게 접근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우리는 소액으로 재개발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쉽게 서울 안에서도 아파트 가격 굉장히 높죠. 이런 아파트를 한 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아파트 재건축 진입하기 힘듭니다. 왜? 바로 규제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금리 1.25%죠. 1.25%. 근데 3월 달에서 4월 달 안에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가 올라가면은 부동산으로 유입하기가 이제 투자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런 이제 뭐 담보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죠. 그만큼 한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DSR 그만큼 이제 나의 이제 뭐 그 연봉이죠. 연봉 대비 내가 받은 모든 대출을 합해서 그만큼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한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만큼 이제 대출 때문에 이런 규제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아파트 진입하기 힘들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격이죠.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쉽게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이제 뭐 재작년 기준에서 10억에서 11억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지금 12억에서 13억대입니다. 평균 아파트 가격대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진입하기가 어렵다. 너무 높다. 금리, 대출, 가격 여러 가지 규제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파트 재건축에 진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반 서민분들, 소액으로 갖고 있는 분들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될까요? 그게 아니죠. 바로 재개발 예정지에 소액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서울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뭐 신속통합 외에도 일반 민간 재개발, 소규모 역세권 재개발 사업, 모아주택, 가로주택 정비 사업 여러 가지 일반 재개발 사업들이 정말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거에 맞춰서 일반 서민분들이라든가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분들의 경우는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어디에? 재개발 예정지에 소액으로 접근하시면 정말 아파트 한 채 받음으로써 본인의 자산 가치를 크게 증식시킬 수가 있는 그런 투자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땐 지역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용산이죠. 투자 조건 모두 만족하고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도 상에 봤을 때도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교통의 호재, 그다음에 일자리가 대폭적으로 상승이 되는 호재, 그다음에 자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개발 호재, 이렇게 교통, 환경, 그다음에 일자리 모두 만족하는 지역입니다. 투자의 삼박자 모두 만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강까지 접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아파트 가격, 대표 아파트들 하면은 한강변에 속해 있습니다. 그만큼 한강변을 접해 있는 용산, 그다음에 민족공원, 그다음에 남산까지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도 크게 한몫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GTX A 노선이라든가 GTX B 노선, 신안산선, 신분당선 최고의 교통 호재가 바로 또 용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용산의 지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이런 개발 호재 플러스 바로 그다음에 재개발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세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 있는 지역이죠. 용산 정말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개발 호재로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가능성, 그만큼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여기에 정말 이제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에게 정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재개발이 됐다라고 가정이 됐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볼 수가 있느냐. 이제 용산 일대 지금 아파트 가격 굉장히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15억에서 20억 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가격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로 바로 진입을 해야 되냐? 그렇지 못하죠. 왜? 가격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예정지에 소액으로 미리 접근하셔서 이제 재개발이 됐을 때 그러면 아파트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재개발되면 바로 키 맞추기로 돌입이 됩니다. 주변 아파트 가격에 맞춰서 지금 이제 신축 아파트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정말 입지가 좋고 대단지구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는 입지 조건에 투자를 하셔서 아파트를 받았을 때 가정이 되면 정말 이제
기존 아파트 가격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만큼 키 맞추기로 돌입이 되면서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큰 수익을 줄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금 청산 걱정 없고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어디냐? 이 지역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어떤 지역에, 용산 안에서도 어떤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이런 개발 호재의 영향도 보면서 재개발 가능성까지 있는 지역 어디인지 실제로 임장 활동하셔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투자 판단하셨을 때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되어 있고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고 향후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지역, 바로 서대문구에 위치한 홍제동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왜 개발 가능성이 높냐? 우선 지도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지금 홍제 역세권 주변 이제 노도를 이제 가지고 온 사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정말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신축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사진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빨간색으로 대부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노도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노도가 심한 지역은 어떻게 된다?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 조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홍제 역세권의 경우는 교통의 호재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어떤 교통 호재냐? 바로 강북 횡단선이 지금 이제 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8년도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홍제 역세권 바로 위쪽으로 가면은 바로 신분당선 연장안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강북 횡단선, 그다음에 신분당선 연장선의 교통의 호재를 받아볼 수가 있는 그런 홍제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런 교통의 호재가 들어가는 지역의 집가 어떻게 되나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 조건입니다. 교통의 호재가 들어가고 이렇게 노밀집 지역이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그런 이제 집가, 아파트 집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크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 조건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시면 홍제역 지금은 3호선 단일 노선입니다. 3호선 한 개의 노선만 다니고 있지만 지금 강북 횡단선으로 더블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이고요. 홍제 역세권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소액 접근 가능하다. 그만큼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발 압력 상당히 높습니다. 정말 노후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쪽 지역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는 대부분 1종에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하지만 홍제 역세권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서 개발이 됐을 때 종상향으로 인한 준주거 지역으로 변했을 때 그만큼 용적률 굉장히 크게 높게 받을 수가 있겠죠. 사업성 대폭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업성 굉장히 높고요. 투자자분들은 지금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홍제 역세권 주목하셔서 지금 투자 타이밍 잡으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속 통합, 그다음에 공공 재개발에만 적용이 됐던 이런 이제 통합 심의가 일반 재개발에도 이제 들어간다. 사업 속도 그만큼 대폭적으로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재개발 활성화 정책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된다? 지금이 투자 타임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선점 투자 전략을 세우셔라. 지금이 가장 저렴한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집가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선점 투자 전략을 세우셔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봤을 때 개발 가능성,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 두 지역 설명드렸죠. 바로 용산 지역과 홍제 역세권을 주목을 하셔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정말 이제 집가 높은 아파트 한 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전해 들어보셨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1:1 무료 상담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산 그리고 성산동, 홍제동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약하셔야만 또 이 관련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02-2638-3994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고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함주원 부장이 선발한 유망 투자 지역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6호선 이태원역에서 도보로 약 8분 거리고요. 투룸 다세대 주택의 현재 시세 5억 9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개발 호재의 백화점이라고 불리는 용산이에요. 특히나 이제 노후된 그런 지역이 많은 그 일대이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이제 저희 매물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호선 이태원 역세권에서 도보 약 8분 거리 안에 저희 매물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시세 한번 보시면 시세 5억 9천에서 6억 5천만 원 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전세 안고 투자를 하시면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대로 이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포인트 이제 보시면은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용산 안에서도 노후 밀집 지역 높은 개발 압력 가지고 있고요. 재개발 기대감이 그만큼 크게 살아있는 지역이다.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입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서울의 중심은 용산이죠. 용산의 중심은 바로 민족공원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자연 환경으로 조성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이제 민족공원이죠. 이 민족공원에 대한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태원 역세권 바로 옆쪽에 붙어 있고요. 위쪽으로 봤을 때는 남산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남 뉴타운 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죠. 그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한강이 접해 있죠. 산과 물이 만났습니다. 중간에 위치한 이제 그 이태원 역세권 이제 배산 임수 지역으로서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개발 호재 한번 보시면은 이제 용산 민족공원 부분 개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분 개장을 통해서 완전 개방이 됐을 때는 주변 주가 빠르게 상승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런 최고의 자연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용산공원 이제 옆쪽에 바로 수성부 기지도 랜드마크급으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분당선 연장한 교통의 호재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도빈공, 그다음에 용산역으로 예정이 되어 있죠. 이런 교통의 호재까지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가도 빠르게 상승시킬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한남 뉴타운도 1구역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구역이죠. 2구역부터 5구역.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고의 명품 주거 타운으로 탈바꿈이 될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나이론 한남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명품 주거 매장이 한남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부촌으로 자리매김할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세 한번 보시면은 5억 9천에서 6억 5천만 원, 전세 금액은 3억에서 3억 초반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 안고 투자를 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대로 이제 투자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용산 지역 정말 이제 아나운서분이 말씀하셨다시피 개발 호재의 백화점입니다. 이런 개발 호재의 영향과 재개발이 만났을 때 큰 지가 상승을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빠르게 선점 투자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용산구 한남동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638-3994번 그리고 문자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동산 투자 지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3호선 홍제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고요. 투룸 다세대 주택의 현재 시세 4억 5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강북의 중심지라고 불리는 마포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는 성산동인데요. 어떤 매력이 있는 물건인지 바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우선 저희 매물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호선에서 홍제 역세권에 약 도보 2분 거리 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초역세권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세 보시면은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전세 금액 빼고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4천에서 1억 6천, 1억 이제 중반대로 투자가 가능하다. 정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한번 보시면은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는 정말 이제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압력 상당히 높다.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입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제 역세권 지금은 3호선 단일 노선입니다. 하지만 더블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입니다. 왜?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강북 횡단선의 교통의 호재를 받아볼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집가 상승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강북 횡단선 개발에 대한 수혜 받아볼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이런 이제 홍제 역세권의 경우는 소규모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뭐 모아 주택이라든가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선전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행히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후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홍제 역세권 이제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프라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고 인프라가 개선이 되면 주변 집가 빠르게 상승시킬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고요. 시세는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 그다음에 전세 금액은 3억에서 3억 초반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금액 맞추시고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4천에서 1억 6천만 원. 정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 접근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집가 상승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정말 운때 맞아서 정말 재개발된다고 했을 때에는 큰 수익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입지 가치가 좋은 그런 홍제 역세권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대문구 홍제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 살펴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638-3994번 문자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른 정보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2638-3994번, 문자샵 398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의 핵심 이슈 분석과 함께 투자 사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매주 이 시간 부동산 고수에게 전해 듣는 부동산 투자의 비밀입니다. 자, 함께할 전문가님은요. 부동산계 유재성 부동산연구소 유재성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계 유재성, 네, 유재성입니다. 자, 지금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관심이 좀 있는 것들이 뭐 어떻게 하면 내가 부동산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뭐 이제 부자가 되려면 이미 그렇죠. 뭐 부동산이든 어쨌든 부자가 뭐 된 이런 분들, 이런 부자가 된 분들은 도대체 뭘 투자를 해서 이렇게 또 부자가 됐을까? 네, 그래서 이 부자들의 선호도, 그렇죠. 어떤 부동산을 부자들은 좋아할까요? 자, 일단 뭐 전통적으로 보자라면 역시 뭐 부자이든 아직 부자가 아니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동산은 역시 이제 아파트죠. 아파트.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올해 들어서 지금 이제 이 부자 관련된 이제 연구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이제 KB금융지주의 이제 그 경영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 부동산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2022년 이제 그 부동산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랍게도 그렇죠. 지금 부자들의 선호도가 아파트를 제치고 네. 상가가 야 정말 첫 1위를 차지했다. 참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 왜 그렇죠 이렇게 상가가 아파트보다 이렇게 더 이제 선호하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아파트 지금 현황을 한번 보면은요. 자 아파트 매매가 특히 이제 서울도 그렇죠. 지금 전주보다 0.02%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정말 아파트 그것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사놓기만 하면 무조건 올라간다. 자 이랬었는데 지금 그렇죠. 좀 주춤 물론 하락폭 자체는 크진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4주 연속 지금 그렇죠. 하락세로 가다 보니까 물론 이것이 대세 하락이냐 좀 숨고르기 장세냐 여기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이제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올라가기만 하던 아파트 값이 주춤하다가 이제 4주째 좀 이렇게 낮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충격이 좀 크지 않나 뭐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릴 수 있게요. 자 일단 지역별로 보자면 전체적으로 지금 뭐 낮아지고 있는데 강북 쪽이 조금 하락폭이 좀 큽니다. 물론 지금 강남 3구 쪽도 지금 하락 쪽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폭으로만 보자면 강북 쪽이 좀 큰데요. 자 일단 서대문 쪽하고 지금 성북 쪽이 마이너스 0.08% 그러니까 지금 뭐 한 평균적으로 한 0.02% 정도인데 0.08%니까 거의 한 4배 정도 지금 그렇죠. 뭐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고 자 종로 같은 경우에도 한 마이너스 0.07 정도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은평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한 0.06 정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강북 쪽이 작년에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조정기 때는 또 많이 오른 곳이 좀 더 빠르게 조금 이렇게 식는 이런 부분도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 쪽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강남 3구는 딱 이것이 하락이지 않느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뭐 대표적인 걸로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하는 반포의 아주 그 대표적인 아파트 있잖아요. 33평이 뭐 40억이 넘었다. 그래서 45억까지 갔다가 또 최근에 약 한 39억 정도의 거래가 되면서 야 이거 뭐 5억이 빠졌다 이랬는데 또 그렇죠. 이것이 46억 6천에 또 거래가 됐다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좀 들쭉날쭉 지금 한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거죠. 자 매도자도 그렇고요. 매수자도 그렇고 움직임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거래 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거래가 이제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뭐 어떤 경우에는 엄청나게 또 높게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낮게 이렇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자 결국 급급매 위주로 해서 좀 드물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서 좀 이렇게 울퉁불퉁한 상황들이 있다. 자 그렇지만 아파트 값이 계속 상승 국면에 있다가 이것이 지금 조정으로 가는 추세 이것만큼은 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는데도 64% 정도가 아니야 그래도 올해 집값은 계속 올라갈 거야. 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약 한 64% 정도 꽤 많죠. 한 10명 중에 7명 정도 되니까요. 자 그런데 반대로 현장에서 실제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공인중개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63% 정도가 오히려 거꾸로 아니야 올해 집값은 떨어질 것 같아. 자 이렇게 자 전혀 반대. 그러니까 시장 전문가들은 뭐 제가 분석할 땐 그렇습니다. 뭐 같은 시장을 가지고
좀 거시적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그렇죠. 지금 당장 입주할 아파트들이 뭐 많이 없다든지 또 하나는 또 뭐 이제 그 8월 정도 돼서 또 이제 그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것 때문에 전세가가 또 올라갈 뭐 가능성이 있다든지 좀 거시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뭐 공인중개사분들은 현장에서 보면 그렇죠. 지금 거래도 안 되는 데다가 지금 여전히 지금 너무 지금 높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살려고 하는 분들은.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좀 떨어지지 않겠냐. 자, 이렇게 이것을 좀 거시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지금 당장 좀 미시적으로 보느냐 요런 시각에 따라서 뭐 현장 전문가 그다음에 시장 전문가들도 반응이 이렇게 뭐 예상이 엇갈릴 정도로 그만큼 지금이 좀 안개 속 시장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주택 시장이 좀 안정화되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시장 전문가도 그렇고 현장의 전문가들도 다들 올 한 하반기 정도나 뭐 내년 한 상반기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은 시각이 뭐 거의 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대세 투자로 지금 여겨졌던 아파트 값이 뭐 주춤 한다든지 뭐 어쨌든 그렇죠.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지금 2022년 이 지금 그렇죠. 이제 부동산에서 부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이제 봤을 때 퍼센트로 보면 한 38% 정도가 그렇죠. 아, 나는 상가에 올해 그렇죠. 상가 쪽으로 눈이 돌아가는 눈독을 좀 들이는 그러니까 선호도가 지금 38% 정도가 상가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가 한 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지금 재건축 아파트 쪽이 계속 인기가 많았고 올해도 재건축 쪽이 인기가 이제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자, 상가가 한 38% 나오는데 지금 재건축이 약 한 20% 정도, 일반 아파트도 한 2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우리가 보통 부자다 이렇게 뭐 부동산을 또 많이 갖고 계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를 좀 늘리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더 늘린다는 것이 오히려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야 될 시점에 이제 노인분들은 이제 굉장히 많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죠. 뭐 절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아파트 값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좀 조정 국면에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파트보다는 지금까지 그렇죠. 아파트는 가격이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반영이 거의 다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상가는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공급이 굉장히 과잉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미운 오리 새끼 대접을 좀 받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2020년 들고 오히려 2021년 들어서면서 공급 자체가 이게 좀 역설적인데요. 자, 코로나 사태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상가 쪽은 공급이 좀 적었던 거죠. 자, 그런데다가 아파트가 그만큼 올라갈 동안 상가는 그만큼 못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직까지 상가는 가격이 반영이 많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다. 여기에다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뭐 업무용 빌딩 같은 경우는 수요가 늘어나서 임대료도 오히려 지금 5% 이상 올라가더라. 이러니까 상가나 사무실 쪽으로 많이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소자본으로 좀 진입할 수 있는 이런 그렇죠. 상가 시장 그러니까 뭐 몇십억 몇백억이 아니라 한 10억대 안 내외에서 이런 소자본으로도 좀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상가 쪽에 좀 옥석 가리기가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것들은 세미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관한 나의 모든 궁금증 해결하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매주 딱 한 번만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 오시면 제가 뭐 1시간 반, 2시간 동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저 끝나고 나서는 또 개인적으로 제가 1:1 상담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말 뭐 이런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장에서 또 부동산 시장의
보석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자, 세미나도 무료로 진행이 되고 뭐 개인 상담도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이런 시간들을 활용해 보신다면 성공 투자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그 관련 내용들 좀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는 이제 그 오늘 어떤 지역으로 갈지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궁금한 내용들 해결 도와드리니까 관련 내용들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지역으로 갈지 바로 소개해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뭐 또 진짜 많은 분들이 그렇죠. 이제 상가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뭐 상가라고 하면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자, 상가 같은 경우에도 어쩌면 강남 3구 안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 입지라든지 인프라든지 이런 것들 일단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내가 강남에 상가 투자한다 그러면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 가격이잖아요. 뭐 상가라고 하면 우리가 강남은 뭐 몇십억, 몇백억만 또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강남에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똘똘한 상가들이 그렇죠. 10억 안쪽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잠실 같은 경우에 제가 약 한 4억대 정도 되는 상가를 지금 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강남에 4억짜리 상가라? 자, 어느 정도 위치에 있길래 이런 4억대가 가능할까요?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잠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자, 잠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한강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인프라 정말 짱짱하죠. 더더구나 여기는 잠실역 역세권에 있는데요. 자, 잠실역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123층에 555m 국내 최고층 빌딩이 있는 곳이야. 롯데 업무타운이 있는 정말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바로 그런 곳이죠. 자, 여기에다 대형 개발 호재들 쏟아지죠. 더더구나 잠실 주공 5단지, 우성, 장미, 진주, 미성, 크로바 네, 재건축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잠실 종합 운동장이 이제 스포츠 마이스 산업단지 그러니까 코엑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코엑스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들어옵니다. 자, 땅만 거의 10만 평이 넘어가고요. 사업비가 2조 원이 넘어가는 정말 대규모 프로젝트인데요. 자, 일단 잠실을 제가 좀 꼼꼼히 한번 살펴드리면 이미 엘스 한 5,600세대, 리센츠 한 5,500세대, 트리지움 한 3,600세대, 자, 파크리오 한 6,800세대, 우리가 엘리트파라고 하는 이 고급 아파트들이 이미 한 2만 세대, 또 다른 아파트까지 하면 3만 세대가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잠실 주공 5단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6,800세대. 야, 정말 장미 1, 2, 3차 한 5,200세대, 진주 한 2,600세대, 미성 크로바 한 1,800세대. 여기에다가 우성 1, 2, 3차 2,700세대까지 더해지면 거의 한 19,000세대. 그럼 3만에다가 2만이면 한 5만 정도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헬리오시티 한 9,500세대 되죠. 자, 둔촌 주공도 가까이 있습니다. 한 12,000세대. 자, 그러면 지금 잠실 쪽에 약 한 7만 세대 가까운 어마어마한 고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바로 그것이 잠실역을 주변으로 해서 그렇죠. 가장 국내 최고층 빌딩이 있는 자, 그러면서 바로 옆에 잠실 종합 운동장이 어마어마한 잠실 스포츠 마이스 산업단지로 거듭나죠. 자, 삼성역 쪽에 GTX A노선, C노선 또 현대 글로벌 빌센터 자, 이걸 다 합쳐서 우리가 국제교류 복합지구라고 하는데 여기에 120만 명의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또 생긴다고 하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올림픽공원 있죠. 잠실 한강공원 있죠. 석촌호수 있죠. 정말 있을 거 다 있는 바로 이 중심 여기가 잠실역과 또 8호선 몽촌 토성역, 한성 백제역 이 세 개 역을 다 이용할 수 있는 바로 요 상업지역. 자, 이렇게 한 7만 세대가 들어오는데 이미 잠실역 쪽은 그렇죠. 상업지역이 이미 다 들어차 있고요. 여기 요 희소한 요 상업지역만 이제 개발이 남아있는데 바로 여기에 있는 그런 근린 상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자, 잠실 업무단지, 아파트 대단지, 오피스텔 둘러싸여 있는 상업지역. 자, 꼬마 근린 상가이기 때문에 점포나 사무실 모두 활용이 가능하고요. 주택 수의 증가 없이 비주택
소액 투자, 그럼 얼마나 소액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억 3천에서 약 한 6억 정도. 자, 지금 잠실에 투룸 오피스텔이 한 6억에서 8억 정도 합니다. 자, 투룸 오피스텔보다도 저렴한, 그렇죠. 잠실 역세권에 있는 한 4억 3천에서 6억 1천만 원 정도 하는데, 자, 여기 뭐 대출까지 활용한다고 하면 실제로 약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한 그런 잠실의 상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좀 더 그래도 한 10억 가까이, 뭐 한 8억, 9억, 10억 요 정도에서 내가 좀 그래도 좀 괜찮은 또 상가를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잠원동 쪽에 있는, 그것도 신사역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단 뭐 절세와 현금으로 원하는 이런 뭐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상업용 쪽을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만 아니라 상가 같은 경우에도 한강 가까이 있으면 더 좋겠죠. 아까 잠실도 그런 경우고요. 자, 그러면서도 여기는 강남대로 상권하고 가로수길 상권에 시작하는 바로 신사역에서 딱 그것도 도보 1분 거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일단 뭐 신사역 쪽 현재도요 3호선 따라서 반포하고 압구정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반포에 어마어마한 또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죠. 자, 압구정은 뭐 더 말할 게 없겠죠. 자, 고급 강남의 주거단지를 그대로 연결하고 있는데 또 올 5월달, 자 이제 5월이면 한 2달 조금 더 남았어요. 자, 그런데 강남역까지 지금 신분당선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 5월이 되면은요 바로 신논현역, 논현역, 신사역까지 해서 이것이 신분당선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강남역 2호선, 신논현역 9호선, 논현역 7호선, 신사역 3호선. 자, 강남에 있는 바로 이 알짜 노선들이 한 방에 그대로 다 연결이 돼서 환승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자, 이게 끝이 아니죠. 자, 이제 2027년이 되면 청담역과 봉은사역과 삼성역을 잇는, 지금 삼성역은 뭐 현대 글로벌 빌센터뿐만 아니라 국제기류 복합지구 그리고 GTX A노선, C노선이 들어온, 이걸 다 연결하는 위례 신사선이 또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신사역은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나는데 바로 여기에서 도보 1분 거리면서 바로 강남역으로 쭉 이어지는 강남대로 대로변에 입지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건물도 정말 짱짱한데요. 자, 최고 14층 주차가 무려 200대가 넘어가는 광장형 쌍둥이 복합 빌딩으로 들어오는 데다가 대지가 790평이고 연면적이 7,700평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러면서 이제 막 준공이 된 그런 따끈따끈한 신축 그런 빌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자, 내가 권리금 없이 프랜차이즈 한번 강남에서 직접 운영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강남에서 안정적인 월세를 받는 상가를 갖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자, 금액대가 지금 7억 3천에서 약 한 9억 5천 정도로, 10억 좀 안쪽이죠. 이쪽으로 본다라면 대출까지 활용한다 그러면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로 내가 신사역 도보 1분 거리에 강남대로 대로변에 연면적 7,700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빌딩에 투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 정말 제가 숨이 찰 정도로, 그렇죠, 엄청 열심히 말씀드려요.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세미나 오시면 제가 이렇게 빨리 말씀드리지 않거든요. 자, 천천히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1시간 반,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지역들도 제가 좀 콕콕콕콕 찍어드리고, 또 투자 상품 관련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그렇죠, 지금 뭐 부동산 좀 이렇게 혼란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오시면 제가 부동산에 관한 나의 모든 궁금증 해결을 하자라는 해서 제가 1대1로 또 개인 상담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도 무료로 진행이 되고 또 상담도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편안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02-2638-3994번 문자샵 3989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오늘 많은 정보 제공 도와드렸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